축하드립니다. 나 혼자 번다 3개월 만에 위탁 판매로 매출 2천만 원 달성하기 프로젝트 11주 차입니다. 판매 매출 분석은 했고 11번가 좀 볼게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뭔가 11번가만의 전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려면 광고를 들어가야 돼서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11번가에 대한 그 상품 리스팅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요소들을 좀 짚어드리고 11번가의 구조에 대해서 좀 짚어드려서 매일 들어가는 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맥스로 가져올 수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마켓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11번가 마켓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리스팅이 하나도 안 돼 있긴 한데 그래서 이 패널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셔야 되는 부분이 클린 대상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 그리고 판매자 평점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클린 대상 상품 같은 경우는 부적합 상품 관리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11번가에서 판단을 했는데 팔리게 냅둘까요? 아니겠죠. 알고리즘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는 이제 상품명 부적합 또는 이미지에 뭔가 홍보 문구가 있다던가 또는 홍보 문구 안에 잘못된 문구가 있다던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상품 동일 단어 3번 반복 또는 1+1, 증정, 사은품 이런 단어들이 다 걸려서 그런 단어가 이제 사람이 체크하는 거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직접 보면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부족한 상품에 다 밀어 넣어요. 그래서 진짜 심한 경우는 10,000개의 리스팅이 됐는데 한 6,000개가 클린 대상 상품에 걸려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10,000개를 리스팅할 때 20일 정도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12일 정도를 날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안 팔릴 거니까 그 6,000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클린 대상 상품 안에 내 상품이 한 몇 %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고 무조건 이걸 항상 삭제하시고 그래서 그 클린 대상 상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밀어넣는 작업을 계속 하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판매자 평점입니다. 11번가 판매자 평점을 사실 많이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쿠팡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는 그래도 뭔가 좀 메인 마켓이라고 인지를 하고 그런 데는 좀 그래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주문 이행 막 이런 평점들을 잘 안 보세요. 근데 11번가도 이 판매자 평점에 따라서 굉장히 노력한 구조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쿠팡을 닮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7개 평가 지표에서 3개 평가 지표로 이제 최근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주문을 이행하는 거. 그래서 취소를 하거나 또는 반품을 하거나 또는 상품 만족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취소율, 반품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발송일 준수 그래서 발송일 준수를 얼마만큼 그러니까 당일 발송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11번가는 당일 발송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평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문의 응대 24시간 내에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변경됐을 때는 이건 안 해요. 원래 별로 신경을 쓸 수 없었는데 너무 잘 됐죠, 저희한테는. 그리고 평가 산정 기간이 주 단위로 업데이트가 돼요. 굉장히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건 조금 비교해 보시면 알 텐데 내가 망했다 이번 주에. 그럼 매출이 진짜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분 대표님의 11번가에서 나는 매출이 한 몇십만 원 상관이니까 이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실제로 이제 한 그래도 몇백 뭐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그 주에 매출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결과가 반영이 돼서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판매자 평점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우리가 판매자 평점을 지킨다 한들 별로 내가 얻는 장점이 없다. 그럼 굳이 뭐하러 평점을 지키겠어요. 11번가는 그리고 막 뭐 상점을 닫아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기획 전에 넣어준다던가 아니면은 추천 영역에 노출을 해준다던가 노출 우선순위를 준다던가 네, 이런 거는 뭐 저희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마케팅은 저희가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노출 우선순위를 준다던가, 그리고 이제 11번가의 MD들이 뭔가 편성을 할 때 우리 상품이 편성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쿠팡 정말 중요하군.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중요하군. 11번가도 중요하군. 이라고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아, 11번가에 평점 조회를 했을 때 여기가 뭐 100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뜨게는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니까 빨간색 떠 있었던 것 그죠? 아니에요? 빨간색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11번가에서 이 판매자 평점을 중시를 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11번가를 볼 때 항상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클린 대상 상품 몇 개 있는지, 판매자 평점이 어떤 상태인지 맨날 우리 리스팅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이거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펀앤에서 11번가 상품 리스팅 만들 때 옵션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단일 옵션, 단일 상품 옵션으로 바꾸기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지금 펀앤 쇼핑에서 상품 대장 다운로드를 들어가셔서 대장을 하나 11번가 조건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희 이셀러스로 등록하니까 11번가 이렇게 딱 선택하면 이거 보이세요? 11번가 옵션 상태. 지금 이 라인 보이세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없음을 했죠. 그냥 없음만 하시고 이거 있는 거 안 하셨죠? 그래서 이거 있는 걸 반드시 하셔라. 왜냐면 이제 11번가에서 단일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진 지는 꽤 됐어요. 만들어졌는지는 꽤 됐는데 사실 위탁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옵션 있는 상품을 저희가 일일이 다 옵션 없는 상품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여기 상품 등록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11번가의 그 프로모션은 명확해요. 단일 상품 등록으로 한 걸 더 잘 쳐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없는 상품은 저희가 어차피 다 단일 상품으로 들어가겠죠. 이셀러스 안에서도 단일 상품으로 할 수 있는 걸 굳이 상품 등록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옵션 없는 상품은 모두가 단일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옵션 있는 상품에 대해서 단일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패널이 있는 B2B 사이트는 펀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옵션 있는 것들, 그래서 옵션 개별 등록으로 하셔야 여기 패널로 리스팅이 가능해요. 만약에 옵션 유지 등록으로 하시면은 상품 등록 여기 패널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 엑셀을 뽑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름 티셔츠 상품명이 여름 티셔츠였어요. 그리고 옵션이 뭐 스몰, M, 라지, X 라지 이렇게 있었다. 그럼 실제 펀앤에서 엑셀을 뽑으시면 이게 상품이 4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S, 여름 티셔츠, M, 여름 티셔츠, 그리고 L, 여름 티셔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여기 뭐야? 모델명이잖아.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하고 여기 지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그냥 지워버려요. 왜냐면 실제로 그 옵션 명이 막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막 비슷한 이름이 계속 나오고 반복되네? 필요 없는 상품명이네? 하고 여기 지우는 거예요. 엄청난 분쟁의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그 11번가 하실 때 이런 거 함부로 지우시지 마시고 내가 옵션으로 뽑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이 언더바는 지운다 할지라도 이 앞에 있는 거 지우지 마시라. 그래서 뒤에다 붙여놓으면 그 50자나 뭐 이렇게 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앞자리에 옵션 명이 노출되게 해준 것 같아요. 펀앤에서.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어쨌든 11번가 등록하실 때 이걸 정말 많이 활용하셔라. 아마 결과를 보면 알 거예요. 11번가에 내가 옵션 있는 거를 등록하면 이 기능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많은 판매자들이 이걸 아실까요? 저는 많이들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은 활용을 하셔서 리스팅을 하셔라.
실제 이제 단일 상품 등록으로 해서 리스팅을 하는 데를 보면은 뭐 홍보 문구 넣어야 되고 카테고리 당연히 넣어야 되고 이런 판매 방식 선택하게 되어 있고 이미지 대다수 비슷하죠. 이제는 많이 봐서 익숙하시죠. 미성년자 구매 가능, 해외 구매된 상품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상세 설명 넣는 곳들.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예요. 지금 이 부분.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고 2% 붙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즉시 할인 넣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상품 등록 도움말 꼭 읽어보세요.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리고 SK 포인트 지급, 11번가에서 이거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노출도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후원 당연히 넣어야겠죠? 그리고 복수구매 할인도 넣는 게 좋아요. 이거는 못 넣어요, 사은품을. 왜 못 넣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은품이 그냥 그 사은품만 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랑 막 기간이랑 사은품명이랑 이런 걸 다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셀러스에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날 거예요, 리스팅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제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류가 계속 났던 걸로 기억해요, 사은품을 넣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펀앤에서 사은품 정보에다가 막 넣는 문구들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는 반영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좀 챙기셔라. 그래서 이게 큰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정보 입력이랑 뭐 이런 리스팅 광고 설정이 있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고 11번가에서 그러니까 마켓마다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11번가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유아용 상품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KC 인증 번호를 반드시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판매자들이 유아 상품을 11번가 마켓에 보면 유아용 상품 수가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아용 상품은 내가 어디다 팔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1번가에 유아용 상품 수가 적으니 11번가에 팔아야겠다. KC 인증번호 제대로 넣고 막 이런 결론들. 그래서 그런 마켓마다의 차이들을 우리가 좀 민감하게 캐치를 하고 반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11번가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리스팅 된 것 중에 클린 대상 상품에 많이 걸려 있다던가 또는 아까처럼 쿠폰이 달려져 있지 않다던가 이런 리스팅이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판매 중지하지 마시고 11번가는 순환을 하는 마켓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신규 리스팅을 넣는 마켓이에요. 그래서 순환을 해서 판매를 중지를 걸고 다시 리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500개를 밀어 넣으면 옛날에 등록했던 500개가 자체적으로 판매 중지 처리가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500개를 밀어 넣고 클린 대상 상품은 계속해서 연계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 리스팅을 넣으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등록하셨던 거 굳이 삭제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리스팅을 하셔라. 이 정도로 하시면 그래도 11번가 하나의 아이디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뭐 10만원, 20만원 나는 정도로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내가 11번가에서 매출이 한 50만원 이상이 난다라고 하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1번가 판매자 센터에 전화하세요. 그래서 복수 아이디 신청합니다. 3개 아이디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아이디를 물어보세요. 어떤 아이디로 하실래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던 아이디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내 상점을 3개를 더 만들어줘요. 그래서 근데 제가 초반에는 추천을 안 하는 게 한 개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3개를, 4개를 처음부터 관리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한 개가 내가 수준이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끌어올라간다. 그러면은 3개 더 추가하셔서 매일 11번가에만 2,000개씩 계속 신규 상품을 올리게 되는 거죠. 500개씩 총 4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11번가 하나에서도 그냥 쉽게 말해 50, 50, 50, 50 난다 라고 생각하면은 통틀어서 한 200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1번가를 계획을 해서 만들어 가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11번가에 대한 설명. 그래서 11번가 버리는 마켓인 줄 알았는데 또 전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11번가도 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또 노력을 좀 해주세요. 11번가.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